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의 필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필순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필순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가, 그리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필순의 의미입니다. 필순이란 무엇일까요? 필순은 한자로 붓, 필, 말 그대로 정말 붓입니다. 순은 순할순이라는 한자를 써서 필순이 되는데요. 이 한자의 의미는 아래에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를 신호등에 맞춰서 차례대로 순서대로 건너고 있죠. 그래서 붓필과 순할순자를 합쳐 만들어진 단어인 필순의 의미는 한자로 붓을 쓰는 순서, 즉 한자를 쓰는 순서를 필순이라고 합니다. 필순이란 한자를 쓰는 순서입니다. 무엇이든 순서대로, 차례대로 하면 좋듯 한자를 쓸 때도 필순이 있습니다. 필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순서대로 한자를 써야 할까요? 한자의 모양만 정확하게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필순이 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필순은 정확하게 한자를 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자의 모양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한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한자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쓰고자 하는 한자를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쉽고 편하게 쓰려고 필순이 필요합니다. 한자는 헷갈리는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한자들을 쉽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순서에 맞춰서 필순의 규칙대로 쓰면 편리합니다. 한글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순서대로 맞춰서 쓸 때 편리하듯 한자도 필순에 맞춰서 쓰면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순을 맞춰서 쓴다면 결국 한자 자체의 모양이 예뻐질 겁니다. 예쁘게 한자를 쓰기 위해서 필순이 필요합니다. 꼭 예쁘게 쓸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고 쉽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쁜 한자가 써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럼 필순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9가지 필순의 규칙에 대해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필순의 규칙,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한자를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한자를 써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한자는 한일입니다. 한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 위에서 아래로 쓴다. 위에서 아래로 씁니다. 한자를 쓸 때는. 그래서 예시 한자를 한번 써보면 두이 한자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고 했고 위에서 쓰고 아래로 쓰니까 여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 한자 석삼도 써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필순의 규칙, 삐침 다음에 파임을 쓴다.
삐침이라는 거는 한자의 획을 말하는 용어이고요. 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시 한자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한자는 사람인인데요. 사람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삐침을 먼저 쓴다 했으니까 이게 삐침입니다. 한자에서는 이렇게 된 부분을 삐침이라 하고요. 이렇게 생긴 부분을 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썼습니다. 어떤 게 삐침이고 파임인지 모를 경우는 왼쪽에서 먼저 쓰고 오른쪽 걸 나중에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규칙이 예외적인 한자도 있겠지만 우선은 삐침 다음에 파임을 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필순의 규칙 네 번째, 가로획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 가로획 다음에 세로획을 씁니다. 예시 한자로 열십이라는 한자를 써볼 건데요. 열십, 가로획 다음에 세로획. 가로 먼저 가로획 쓸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로획 쓸 때도 위에서 아래로 쓰겠죠. 열십자를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획 먼저 쓰고 위에서 아래로 세로획을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획, 위에서 아래로 세로획. 필순의 규칙 다섯 번째, 바깥쪽 다음에 안쪽을 쓴다. 바깥쪽 다음에 안쪽을 씁니다. 예시 한자는 넉사인데요. 넉사를 보면 바깥쪽에 있는 부분하고 안쪽에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바깥쪽에 한자를 먼저 쓰고 안쪽에 있는 걸 쓴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닫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바깥쪽에 있는 한자를 쓰고 안쪽을 쓰고 닫는다. 바깥쪽 걸 먼저 쓰고 안쪽을 쓴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필순의 규칙 여섯 번째,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 획은 나중에 씁니다. 예시 한자는 가운데 중이라는 한자인데요. 가운데 중자는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쓴 다음에 이 전체를 꿰뚫는 한자, 그 꿰뚫는 획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꿰뚫는 획은 마지막에 넷. 하나, 둘, 셋, 넷. 꿰뚫는 획은 마지막에 쓴다. 필순의 규칙 일곱 번째, 좌우가 비슷할 때는 가운데부터 쓴다. 좌우 모양이 비슷할 때는 가운데에 획부터 쓴다는 말입니다. 예시 한자인 작을소를 보고 알아보면 작을소란 한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양이 왼쪽 오른쪽이 대칭일 때가 있고 비슷할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는데 그냥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뭔가 좀 비슷해 보인다 라고 할 때 이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면 되겠습니다. 작을소자는 이런 규칙이 적용되니까 가운데 거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비슷할 때인데 왼쪽부터 쓸까요? 오른쪽부터 쓸까요?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규칙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죠. 그러니까 왼쪽 거 먼저 쓰고 오른쪽 거 쓰고, 좌우가 대칭이다 비슷하다 가운데 먼저 쓰고 왼쪽 쓰고 오른쪽 쓰고, 가운데 먼저 쓰고 왼쪽 쓰고 오른쪽 쓰고 였습니다. 필순의 규칙 여덟 번째, 받침은 나중에 쓴다. 받침은 나중에 쓴다. 받침이란 게 뭘까요? 받침이라는 것은 책받침이라고 한문에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쉬엄쉬엄 갈차기라는 한자를 받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꼭 시험시험 갈착은 사획으로 구성된 한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였고요. 두 번째 형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시험시험 갈착은 사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형태도 있고 두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울 근자인데요. 가까울 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사획으로 책받침을 적으면서 나중에 쓰는 거. 한자 볼 땐 왼쪽 거 먼저 쓰고 오른쪽 거 쓰는데 이 받침일 경우엔 예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쓰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받침을 쓴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받침을 쓰겠습니다. 혹 한자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책받침 부분은 사획으로 적어줘야 되죠. 사획. 근데 이거는 오획이 되기 때문에 한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한자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규칙.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쓴다. 한자를 쓸 때 오른쪽 위에 점이 있는 한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한자는 나중에 쓰면 되겠습니다. 예시 한자를 보면 개견자가 있는데요. 개견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자를 큰 대자를 이렇게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점을 찍습니다. 점을.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쓴다는 규칙에 의거해서 얘를 먼저 쓰고 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뭐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한자를 큰 대자를 먼저 쓰고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씁니다. 큰 대자를 먼저 쓰고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씁니다. 한 가지 봐보면 이거는 큰 대자고요. 이거는 클 태자. 이거는 개견자. 모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필순을 정확하게 알면 이런 한자들을 구별하기가 용이합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필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필순이라는 것은 한자를 쓰는 순서이다. 근데 이런 필순은 왜 필요하냐면 정확하게 쓰려고, 쉽고 편하게 쓰려고, 예쁘게 쓰려고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필순의 규칙이 뭐가 있냐?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두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쓴다. 세 번째는 삐침 다음에 파임을 쓴다. 네 번째는 가로획 다음에 세로획을 쓴다. 다섯 번째는 바깥쪽을 쓴 다음에 안쪽을 쓴다. 여섯 번째는 좌우 모양이 비슷할 경우에는 가운데를 먼저 쓰고 왼쪽 부분을 쓰고 오른쪽 부분을 쓴다. 그리고 나중에 써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있는 규칙은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그 다음에 받침은 나중에 쓰고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쓴다 였습니다. 이렇게 9가지 규칙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필순을 알면 도움이 된다입니다. 어떤 한자든 필순은 알고 쓰면 찾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고 하니까 필순 꼭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